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인천방송은 유권자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오늘부터 대담을 이어갑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인천시장 예비 후보들을 모시고 인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이학재 예비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또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 예비후보 국민의힘 이학재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천시장에 출마를 결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 이대로는 안 된다. 인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제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천은 다 아시다시피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을 배후로 두고 있고 또 세계와 만나는 접점인 공항과 항만이 있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이 공단이 있고 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해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경제 자유구역과 지붕 없는 박물관인 우리 강화도도 있고 아름다운 섬 옹진도 있고 잘 갖추어져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은 왠지 모르게 2류이고 또 수도권의 변두리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천 시민들이 게으르거나 입지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십의 부족이고 특히나 우리 인천시장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도시가 못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전 세계적인 으뜸 도시로 만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출마를 했고요. 또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인천 선거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이기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전체 선거판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좀 인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죠. 또 인천시장 선거의 단골 이슈기도 합니다. 새 시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좀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년도에 종료가 됐어야 합니다. 25년 매립이 그때 끝나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종료하면 대체 매립지가 필요한데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유종복 시장이 2015년도에 매립지 협상을 했습니다. 연기 협상을 했는데 그때 크게 잘못됐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10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라. 이런 협상을 했습니다. 10년이면 엄청 긴 기간이거든요. 이 10년 동안 매립을 끝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종료가 안 되면 또다시 10년을 주겠다고 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인천의 자존심과 환경 주권을 파는 이런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잘못이고요. 이것을 비판하면서 현 박남춘 시장이 출마를 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박남춘 시장이 이제 당선이 돼서 2025년도까지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공약도 그렇게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4년이 흘렀는데 대체 매립지가 현재 없기도 하고 협상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설계는커녕요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20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것이고요.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는 저는 시장에 출마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수도권 매립지 절대 종료할 수가 없고요.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인천에 방문해서 수도권 매립지 임기 내 종료를 약속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도움을 충분히 지금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시민들에게 35년간이나 자기의 쓰레기를 남들이 치우고 있다는 것들을 확실히 각인시켜갖고
이 수도권의 공론화를 저는 만들 겁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예. 또 좀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이번에는 또 교통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GTX부터 또 인천발 KTX 등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인천의 성장 동력이 되겠지만 또 지금까지 여러 논란도 좀 있어 왔거든요. 예. 인천 교통망 구축 관련해서 현재 조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서울 오세훈 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같이 인천의 교통 문제를 함께 노력해서 풀어보자 이런 협의를 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서울의 5호선이라든지 또 9호선을 우리 인천으로 직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TX 문제는 GTX가 이게 아주 좋은 교통수단인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한 20년 걸립니다. 네. 내 생에 이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착공하고 조기 준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GTX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하고 이 호흡이 잘 맞는 그러한 수도권의 단체장들이 이제 6.1 지방선거를 통해 갖고 당선이 되면 같이 노력해서 GTX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재정도 약 50%의 국가 재정만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GTX가 약간 전문적인 말씀인데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이게 공사가 쉽고 민자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예타도 면제를 받는다든지 간이 예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GTX 특별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같이 수도권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로 했고, 인천의 교통망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경인전철을 지중화해서 이게 이제 지금 인천대로도 마찬가지고 이 국철 1호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이게 지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지역을 단절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화하고 일반 도로화하면 인천의 도로망이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다시 재편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교통 문제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좀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말씀해 주셨고, 예. 또 GTX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예,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발전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하지만 또 신도시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도심이 점점 낙후되고 또 공동화 현상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날의 인천은 원도심이 만든 겁니다. 그죠? 오늘날의 인천을 낳은 어머니가 원도심이고 오늘날의 인천을 키운 부모님이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발전에서 원도심이 소외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배은망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이 잘 돼야 되는데요. 제가 이 NIB 시청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꼽을 수 있는 게 인천대로의 일반 도로화 사업입니다. 이걸 제가 구청장 시절에 2002년도에 인천의 정치인으로서는 처음 제안을 했는데 20년이 되도록 담장조차 못 털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의지의 부족이고 이 사업의 진가를 몰라서 이렇게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에 4명의 시장이 다녀갔는데도 담장조차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취임 1년 안에 담장을 다 헐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그 도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쪽에 도로를 놓고 가운데는 공원을 만들고 그 정 가운데로 트램이 다니게 할 거고요. 네. 그 도로를
인천의 비즈니스 중심, 그다음에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도로를 입체로 개발을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미추홀에 인하대학교 뒤에는 청렴 창업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기 주안공단쯤에는 거기에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멋진 주차 타워도 만들고, 그리고 아이스링크하고 또 실내 스포츠가 가능한 스포츠 컴플렉스 타운도 짓고, 또 그 다음 블럭에는 버티칼 팜해갖고 도시농업도 가능하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도로를 다 덮는 것이 아니고 약 한 2km 정도, 2km마다 이런 입체 도시를 만들면, 그러면 그 자체가 도시 재생의 커다란 모델이 되고, 일본의 록봉기힐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도시 재생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서 아이디어를 찾고 관광하러 가거든요. 저는 도시 재생의 어떤 그 메카로 만들어서 이 자체를 관광 사업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원도심에, 우리 미추홀 일대의 원도심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한 20곳 이상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되는 곳에서는 여기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 미관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음벽을 설치할 게 아니고 방음벽 대신에 이 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포장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네. 이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인천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도시 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안 되면 사업성 때문에 도시 재생 안 되는데,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이 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의 토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용적률의 구조를 다시 진단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쪽의 연수 일대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각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 소각장도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면 소각장 안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장이, 현 박남춘시장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이 시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전면 백지화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GTX와 관련돼서 GTX 이제 수인선에다가 GTX 역을 하나 신설하는 부분하고, 미추홀의 뭐 주안 일대에 또 이 그 GTX 역을 신설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지금 감자인데, 이런 것들도 그냥 처음에 계획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정확히 사업성을 잘 따져서 그래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학재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여러 현안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인류도시, 세계의 으뜸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수단은 디지털과 바이오가 특화된 디바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직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값이 싼 주택을 찾아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 때문에 수도권의 시민들이 인천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인천에 또 와서 뭐 보고 즐기고 먹고 돈 쓰고 그런 인천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디바 인천 이학재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